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우려하던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이 초록불이 들어온 코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빨간 대폭락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이 폭락장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이렇게 닥치니까 참 씁쓸하고 정말 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비트코인 사이클상 올해는 하락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사이클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정도 빠졌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빠져가지고 지금 3만 불이 무너져서 29,700불 정도를 찍고 다시 지금은 살짝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3만 불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정도의 폭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의 원인은 어젯밤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열렸는데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정말 그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큰 폭락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찍는 날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은 건데 지난주 마이너스 5%를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마이너스 4.29%라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1.65%니까 그나마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전이었어요. 아침 제가 계속 자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 당시에 3만 불이 깨지고 29,700불을 터치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와가지고 지금은 3만 100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600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한때 거의 한 40원, 30원대까지 왔다가 지금은 679원, 680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갈라도 큰 폭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한때 1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약간 반등을 해서 이제 145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김치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김프가 한 4%, 5% 정도 가까이에 김프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코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격으로 지금 한 670원대지만 단순히 환율로만 계산했을 때는 643원 정도거든요. 근데 김프가 한 5% 정도 껴가지고 우리나라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상황입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갈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테라의 UST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패깅이 무너져 가지고 현재 뭐 0.76달러라고 하는데 뭐 아침에 보니까 또 0.6달러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 무너지니까 이것을 보고 더 암호화폐에 대한 이 공포가 더 강해져 가지고 더 큰 하락세를 좀 보였다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테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김프가 플러스 17%, 뭐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에 가까운 김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은 지금 거의 한 5% 정도 되는데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큰 거의 20% 정도의 김프니까 테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자산 시장이 뭐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인 것 같아요.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차티스트라든지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더 큰 조정이나 뭐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힘든데 여기서 진짜 더 떨어진다면 물론 더 힘들겠지만 그때도 멘탈이 나가 있어서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에 남아있는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전략도 미리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의 월봉을 이제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022년도까지의 이 월봉 그래프를 쫙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쭉쭉 올라만 왔어요. 그래서 요때가 꺾인 게 요게 지금 코로나 빔이거든요. 요 코로나 빔이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코로나 공포도 어마무시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 3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그때 공포도 엄청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5월 달까지 왔으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 한 해는 계속 이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최악의 경우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2017년도에 들어왔어요. 이 2017년도라는 시점을 보면 물론 코인 시장도 컸지만 이 나스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장이었거든요. 이 대부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큰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됐을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시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그래프를 좀 당겨서 봤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좀 앞당겨 가지고 보시면은 연도가 뭐 19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현재 2022년까지의 이 그래프거든요. 이 현재 시점에서 보는 이 차트와 2000년도 이때가 지금 이제 IT 버블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차트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5, 6년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커졌어요. 2000년도 이때 당시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5, 6년도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지면서 시장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지금 올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꺾였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2000년도 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00년도 초반인 이 시점하고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한데 그러면 2000년도 초반에 어떻게 됐느냐 이 뒤에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만약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때 IT 버블이 어떻게 된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좀 많이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오다가 시장은 이렇게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 고점을 찍고 2003년도에 바닥을 한번 찍어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거의 한 4700포인트 선이었는데 이때 바닥이 한 1155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거죠, 나스닥이.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008년도 이때가 또 금융위기 시기였잖아요. 이때 한번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때니까는 2000년도의 버블 시점이 2014년도가 돼서야 그때의 지수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2000년도 IT 버블처럼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 한동안 이렇게 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두려운 것인데, 근데 물론 과거의 패턴을 지금도 동일하게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많이 다르고, 또 근본적인 미국 기업의 펀더멘탈도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렇게 폭락으로 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뭐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 훨씬 사이클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현재까지 그렇게 흘러왔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표를 보시면 3, 4년 정도 성장을 하고 한 해 정도가 큰 폭락이 왔었어요. 대신에 한 번 폭락이 올 때 반토막 또는 뭐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극단적인 폭락을 연출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봤지만 그런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더블탑을 찍고 현재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한 3만 불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과거를 또 한번 볼게요. 과거를 그러면 이때부터 2014년도에 이때 어떻게 보면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시기가 딱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때 최고점에서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8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때를 보면 2018년도 이때가 또 큰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준을 보게 되면 이때도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도 연말 해가지고 2018년도 초까지 해서 2천만 원까지 넘어갔었다가 그때 뭐 박상기의 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폭락을 해서 한 해 동안 계속 떨어져서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한 7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온 건데, 지금 시점에 최고점을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80% 정도, 두 번째로 봤을 때가 마이너스 7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한 70% 정도 또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70%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한 18,000불 때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예전처럼 80% 아니면 뭐 70% 폭락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한 뭐 마이너스 60% 정도가 폭락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 그럼 가격이 한 24,000불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럼 대략 평균 잡으면 한 2만 불 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3만 불이니까 2만 불이면 한 만 불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2만 불이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 1,200원 감안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2,4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매영남이라는 꽤 실력 있는 차티스트 분이 올해 연말쯤에는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분들의 시각도 지금까지의 그런 사이클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그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관점은 뭐 파동 이론에 따라서 그런 큰 하락이 있어야 다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뭐 나스닥 차트 아니면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의 하락도 공포스럽지만 앞으로의 시장의 전개가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찐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 큰 상승 뒤에 하락을 하고 나서 회복을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훨씬 더 크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폭락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10만 달러, 뭐 비트코인 1억 원 넘게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스닥 역시 지금 보면 2020년도에 버블이 크게 생기면서 이 버블이 확 꺼져가지고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힘들게 했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하고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산시장이라는 게 거품과 폭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스닥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지금 거의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거품을 제거하고 갈 확률도 꽤 높아 보여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국제적인 정세들도 그것에 따라서 다 맞아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결국에는 이 자산시장이 이런 거품과 폭락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는 또 다른 시장이라서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지금 커플링으로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디커플링화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이클도 짧기 때문에 훨씬 또 폭락장과 이 폭등장이 더 빠르게 올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걸로 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품을 걷어내고 또 나가 떨어지는 코인을 걸러내는 이런 필터 역할을 또 통해서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IT 버블도 버블이 거치고 나서야 본격적인 시장 성장을 이뤄왔었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08년도 기사기는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널뛰기 증시 적립투자엔 호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적립식 투자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펀드에 매월 26일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코스피 지수를 말하지만 어차피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이 이 지수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메이저 코인에 매월 일정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매입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지금 4개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속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점선이 지수를 나타내고 요 선은 나의 평단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계속 매입을 했다면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일정 금액을 계속 매수해 왔지만 워낙 이때 고점에서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이만큼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더 빠져 있는 상황이라 현재 수익률이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21%라고 나오는데 마이너스인 상황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장이 계속 약세장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꾸준하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평단가는 계속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지수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내 평단은 여기에 계속 몰려있고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67%가 나와요. 물론 이 수익률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수익률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계속 꾸준하게 매입을 하게 되면 이 평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매입을 해서 이 평단가를 낮추고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서 뭐 10만 달러, 1억 원을 향해 갔을 때 우리들의 수익률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펀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볼게요. 환매 시기를 놓친 적립식 펀드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성급히 환매하면 손해를 확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주가 반등 때 손실을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약간 좀 깜짝 놀란 게 보니까 이 기사를 고란 기자님이 쓰셨더라고요. 이 2008년도에 이걸 보고선 조금 놀랐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크게 보여요.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것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투자 전략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투자 전략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투자할 현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물론 이 코인을 거래소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치를 한다면 유동성을 제공한 보상으로 코인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저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코인 개수를 늘리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것이 원래 또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건데 정말 혼자 있으면 더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신 분들은 여기 카페에 오셔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전에 또 특히 많이 장에 빠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뭐 다들 괜찮으신가요? 뭐 불안한 내가 불안한 너에게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뭐 글을 써서 서로 힘들지만 이렇게 이겨내자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힘들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저 역시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더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코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버틸 시간만 있으면 지금은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또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슬기롭게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